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운 경남의 방산업체들이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K2 전차 수출 물량을 대기 위해 현재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정기 채용이 아닌 긴급 채용으로 기술직과 관리직에서 고루 뽑을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디펜스도 K9 자주포와 TA-50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0여 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경남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렸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경남의 지난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97원으로 23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평균 경유 가격은 1,831원으로 16주째 1,800원대가 유지됐습니다. 동남권 경제가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K 경제연구원이 낸 2023년 동남권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성장률은 전국 1.7%보다 낮은 1.6%로 지난해 1.8%에 이어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기계, 철강 등 대부분 주력 산업이 부진하지만 조선업은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남 중견건설업체의 최종 부도 처리로 지역 곳곳의 공사가 중단돼 협력업체들의 피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 사업의 자금줄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권의 대출길이 막히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성산구의 한 공사 현장. 지난달 착공식을 하고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마산 회원구의 한 상업 건물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멈추면서 분양 업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견기업인 동원건설산업이 은행어음 22억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된 탓입니다. 도급순이 388위로 지난해 매출만 542억 원, 협력업체도 70여 곳에 이릅니다. 사업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대출해주던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을 중단하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한 겁니다. PF로 했는데 만기가 도래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금 조달 면에서 이제 좀 압박이 있었나 봐요, 시공에.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건설사 채권 부실 인식이 급속도로 번진 탓이 큽니다. 분양대금으로 대출을 회수해야만 하는 PF 대출은 향후 대출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됨에 따라 신규 PF 대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전국의 부도율은 0.2%, 전달은 0.26%로 2017년 6월 이후 5년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은행의 3분기 음과 수표 부도율을 보면 0.86%로 1년 전 0.41%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음과 수표 부도 건수는 3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부도 처리가 잇따를 경우 협력업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할인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값으로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을 때 현금이 들어오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금액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각종 공공기관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칫 지역 경기 악화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하늘길에 이어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백길 관광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 맞춤형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사카 성과 도톤보리 등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마다 요즘 한국인 여행객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참 깊은 나라인 것 같고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날씨 그리고 이제 자연 풍경이나 그리고 사람들 너무 친절한 것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어서. 코로나 기간 묶어뒀던 입국 절차를 뒤늦게 풀기 시작한 일본.
약 석 달 전부터 한국인 여행객들이 눈에 띄게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ヶ月で約やっぱり1年間を通して20万人大阪に来られておりますという見込みです。これは本当に本格的な復活に向けて一歩踏み出し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은 넘쳐나는 한국행 항공 수요를 여객선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지 여행사들은 나이가 많은 층에서 선박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맞춤형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展開するということで、今後パンサークルーズさんの商品をですね、魅力あふれるものにますます多くのお客様にですね、販売していきたいと HIS では考えております。 크루즈 여행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크루즈 협회 차원의 지침이 마련돼 선사들과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月以降に入ってくるという予定が組まれてきておりますので、それに向けて必要な対応を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우리 여객 선사들도 그에 발맞춰 본격적인 뱃길 관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여객선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더해서 크루즈 전용선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박 여행의 꽃은 크루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루즈 형태로 좀 운영하는 것을 새로운 신조선을 통해서 저희들은 좀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입국 규제가 풀리며 한일 두 나라의 뱃길 관광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역 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사람 모형 앞에 자리를 잡은 학생들. 처음에 어깨를 살짝씩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하면서 해보실까요? 서툴지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봅니다. 낯선 제세동기 사용법도 익히고 마치 실제 심정지원자를 만난 것처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껏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 받아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만약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싶으면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1위 교사로 나선 건 미국 심장협회에서 인정하는 심폐소생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학생 등 10여 명입니다. 제가 3학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자격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비장애인 학생들뿐 아니라 재난에 더 취약하지만 관련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장애 학생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현장이든 비장애가 있는 학생의 현장이든 언제든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오늘 소생술을 배워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월요일 시작을 비 소식과 함께합니다. 현재도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불경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를 뿌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대기 확산은 원활합니다. 다만 종일 우중충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창원이 영상 3도, 김해와 양산은 영상 2도, 의령, 영하 3도를 나타내며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에서 13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하동과 사천은 0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거창과 산청, 함양은 영하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해상의 물결은 최고 2.5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북서 내륙으로는 적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창원의 한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떴다방이나 무자격자 중개 행위,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합니다.
지난달 말 분양한 창원시 대원동의 한 아파트에는 1순위 청약 600여 가구 모집에 2만 명이 넘는 청약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오는 15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주 예결위를 거친 경남도청 12조 1천억, 도교육청 7조 1천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조례는 14일 상임위를 거쳐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구성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어지는 한파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꾸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식어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수온은 11도 정도로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빠른 지난 9일 저수온특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으며 이달 중순 주의보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양식장 사육 밀도와 사료량을 조절하고 보온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군중 밀집 사고 예방 대책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 등에 참가할 때 신변안전 확보 교육을 하고 학교 자체 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부의 군중 밀집 사고 예방 지침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해 장유도서관이 탄소 중립시설로 전환됩니다. 도서관 측은 국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위해 내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휴관하고 이 기간에는 비대면 평생학습과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진해신항 개장에 대비해 항만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 비즈니스 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광양항과 평택항 마린센터를 예로 들며 세관과 출입국 관리 등 공공기관과 항만 물류기업이 모여있는 복합 업무단지가 있어야 신항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항 배후 지역인 진해구는 물류센터 등 시설 중심으로 개발돼 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 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경남은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 지원 예산은 경남이 7억 4천만 원으로 학생 수가 경남보다 적은 부산 16억 원의 절반 이하, 광주 64억 원에는 9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